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잡았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금통위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네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인 3.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번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3.5%로 기준금리가 이제 고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하반기에나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은은 작년 1월에 이제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에 벌써 금리를 동결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한국은행은 2019년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금리를 0.5%까지 내렸다가 이제 2021년 8월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 2월에 이제 3.5% 동결로 인상 기준은 깨졌고 지금까지 11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르면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도 있었고 네. 뭐 늦어도 6월에 또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상반기 내내 동결을 하게 됐네요. 네. 뭐 예상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뭐였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금리를 내리나 상당히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한은이 11번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이 무엇보다 물가와 환율 불안이 이제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오긴 했지만요. 이제 과일을 비롯한 농축 수산물 물가가 역대급으로 치솟는 등 이제 물가 하향 안착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환율 흐름 역시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달러원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에 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네. 달러원 환율이 오를수록 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만큼 물가 관리가 제1 목표인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늦어진다라는 점도 이번에 결정에 영향을 줬겠죠.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꺾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 다수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간밤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도 여러 명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흐름에 우려를 드러내면서 필요시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게 이 간밤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연준이 일러야 올해 9월,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연간 성장률이 잘 나올 걸로 전망된다라는 점도 이 한국은행이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실질 경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전망보다 무려 0.4%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연간 전망을 수정한 것인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에 2.6%로 유지를 했는데 이 물가가 이제 오르긴 했으나 기존의 물가 어떤 경로 전망을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고요. 그 통화 정책 이제 결정 배경을 써놓은 그 결정문에는 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 하나는 이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가요? 네, 이제 물가의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성장세 개선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 확대도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올해 4월 통방문을 보면은 이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거론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경제 성장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죠. 생각보다 환율과 경제 성장 등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이제 결정 회의 이후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난달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재는 하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있긴 한데 물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시점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예. 이 총재는 이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개월 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네. 나머지 5명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후면 하반기인데 이때 진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하게 오르면 인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선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상 가능성은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하 가능성과 인상 가능성을 둘 다 높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